마흔 7살인데 아직도 아빠 집에서 살아? 그 말은 사람 많은 식당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습니다.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그 한마디는 유독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히 한 사람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47살이면 애가 중학생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앉아 있던 사촌 동생 수진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지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착하시네. 아직도 같이 살아주시고 누군가 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넌 더 문제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지연의 손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떼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아직도 그래? 수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냥이 뭐야?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고 사는 것도 재주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수진이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 있던 소리가 한꺼번에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말들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47살. 아직도 왜 그렇게 사냐? 지연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더 어두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질문은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예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신발을 벗는 손이 느렸습니다. 마치 문 밖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사람처럼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왔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좀 먹어.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 피하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병수는 잠시 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먹지 못했습니다. 국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겨우 꺼냈습니다. 나 그렇게 한심해요? 그 질문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국그릇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이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 아직도 집에 산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로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수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지. 그 대답은 지연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알아요? 지연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빠는 알아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병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만 혼자 있게 내버려뒀냐고요? 그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바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말들 뒤에 아버지의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도 그대로였고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지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식당의 밝은 조명,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말들. 47살 먹고도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다시 잠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조금만 더 미루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이미 들은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힘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쌓여있는 서류, 오래된 이력서 파일들. 한때는 열심히 붙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이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지연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인사를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깨서요. 그 말 뒤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수는 국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병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나갔다 오려고요. 결국 무난한 말을 꺼냈습니다. 병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그 말은 조심스럽게 던진 응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입을 옷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고 편한 옷을 꺼냈다가도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난한 옷을 입고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뭐 하지? 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각자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지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아니야?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주머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맞네, 맞아. 너 맞지?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은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요. 짧게 넘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이 뭐야? 일은 안 해?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쉽지 않지.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뭐라도 해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버지랑 같이 살아? 결국 나왔습니다. 지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짧은 감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형식적인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따라왔습니다. 쟤 아직도 그러고 산대. 그러게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 말은 낮았지만 지연에게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 한쪽이었습니다. 지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짧은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 살 건가? 그 질문은 어제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 생각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지연을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걷다가 결국 다시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걸어왔지만 발걸음이 이곳에서 멈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매일 출근하던 길, 늘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지연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시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 이어폰을 낀 채 전화하는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틈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신발 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줄을 서고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지연도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연의 마음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그 풍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그 질문은 단순한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취업 진짜 어렵다니까. 젊은 남성이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넣어야지 뭐. 집에만 있으면 더 불안해. 그 말에 지연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도 계속 뭐라도 하라고 하잖아. 솔직히 눈치 보이긴 하지.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대로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불안해. 눈치 보인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지연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창밖으로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취업상담센터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내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급하게 벨을 눌렀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내립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누른 거지? 스스로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은 내려섰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금세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 스쳐 지나갔던 건물이 보였습니다. 취업 상담센터 그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때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너졌다는 사실, 혼자서는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그 모든 걸 인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끝만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지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면 계속 그대로일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안 들어가면 그대로다. 그 단순한 말이 지연의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성은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결국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안쪽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연에게는 분명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지연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지연은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좁았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 초조, 그리고 약간의 기대. 지연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직원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지연은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안내였지만 지연에게는 당신 도움 필요하죠? 라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류를 꽉 쥐고 있었는데 자신만 빈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괜히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맞은편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밖에서 만났던 중년 여성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같이 들어오셨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긴장되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연도 작게 웃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겁이 나네요.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지연의 가슴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지연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나오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어제 들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안 들어가면 그대로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지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공간에서 불린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컴퓨터가 놓여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 질문은 너무 넓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을 열었지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일을 좀 다시 해보려고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지만
지연에게는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결정. 그동안은 늦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컴퓨터를 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다녔어요. 어떤 분야였나요? 격리 쪽이요. 짧은 답이 이어졌습니다. 근무 기간은요? 지연의 손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백 기간이 꽤 있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질문이 나오자 지연의 숨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연의 손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그 말을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지연에게 조금의 숨을 돌릴 틈을 줬습니다. 상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력서 이야기, 지원 방법, 교육 프로그램,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상담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지연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나온 뒤에도 지연은 한동안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안내문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인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 운동을 하는 노인들, 그리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려는 직장인들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들 사이에서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안내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취업 교육과정, 이력서 클리닉, 상담 프로그램. 하나하나 읽어보려 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언니, 어디야?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밖이야. 어제는 왜 그렇게 나가버렸어? 분위기 싸해졌잖아.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그렇게 계속 살 거야? 그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언니 지금 좀 심각하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끊겼고 솔직히 지금 시작하기 늦은 거 아니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공백 있으면 누가 써줘. 그 말은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칼날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아왔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반박하지 못하고 더 숨고 더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처음으로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하려는 순간 지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금 상담받고 나오는 길이야. 수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늦은 거.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 안 갈 거야.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지연의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더 이상 완전히 눌려있지 않다는 것. 그녀는 다시 안내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멈춰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지연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발걸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오긴 했지만 도망치듯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실에서 병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병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 다녀왔냐? 그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상담받고 왔어요.
병수의 시선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알아보려고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수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공백도 길고 나이도 그렇고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거 다 안다. 지연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요? 병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엄마 병원 다니던 거. 그거 다 내가 했잖아. 지연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병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일한다고 바쁘다고 거의 다 너 혼자 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병원 약값 밤샘다. 지연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간, 혼자 계산서를 들고 서 있던 순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던 날들. 지연은 그걸 한 번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겠냐?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터지듯 차올랐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른 척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 질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서.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막은 것 같아서. 지연의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병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 더 힘들까봐.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감정들이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은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연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서툰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품에 그대로 기대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병수의 손이 천천히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여전히 작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은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처음으로 미안함과 이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울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는 분명히 조금 덜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오늘의 시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을 때 병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은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시 가보려고요.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어제 그 상담소요.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력서도 다시 써보고 교육도 알아보려고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병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력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력서 상단에 적힌 이름, 그리고 그 아래 비어있는 공백들. 그 공백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짧게라도 했던 일들, 그리고 비워두었던 시간들까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봄, 병간호, 가족 지원.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그 어떤 경력보다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걸 적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펜을 들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이거 좀 보자. 지연이 문을 열자 병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묻자 병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 엄마 병원비 정리해 둔 거다.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병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거 내가 다 했던 거잖아. 그 말은 어제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과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병원 이름.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녀가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버틴 거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연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다.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옆에 두고 이력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빈칸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력서였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가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다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이력서를 넣고 봉투도 함께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어제와 비슷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지연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이제 그녀를 다시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떨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력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종이는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 씨, 들어오세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짧은 인사 후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경력 공백이 꽤 길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돌봄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의 시선이 조금 더 집중됐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하면서 일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놓친 것도 있지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 기본적인 이해도, 그리고 적응 가능성. 지연은 완벽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은 말을 더듬었고 몇 번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을 때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병수가 물었습니다. 어땠냐?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말은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다시 상담소에도 갔고 이력서를 더 고치고 다른 곳에도 지원했습니다.
결과가 오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떨어졌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붙었어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할 수 있대요. 그 말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다시 가능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병수의 눈도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잖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 말이 던져졌던 곳,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수진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한 번에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지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하러 왔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취직했어.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갔어.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지연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